대감댁 잔치에 나타난 거지. 조선 영조시대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민대감이 장수를 축하하는 큰 잔치를 벌인다. 온갖 화려함과 사치로 가득한 잔치 한가운데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명이 나타나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거지는 대감과 전생의 인연이 있음을 밝히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이유를 들려준다. 부와 권력에 도취된 대감과 검소하지만 지혜로운 거지의 대비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와 인간의 도리를 일깨우는 교훈적인 이야기. 민대감이 자신의 회갑을 맞아 한양의 모든 양반들을 초대해 벌이는 호화로운 잔치 장면. 한양 북촌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민대감의 저택은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했다. 영조 35년 봄, 민대감의 회갑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문부터 안채까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었고 마당에는 수십 개의 등이 걸려 있어 낮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별이 떨어진 듯 빛났다. 어이 조심해서 나르거라. 저 그릇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민대감의 집사는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그릇들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백자였고 수저는 모두 은으로 만들어졌다. 민대감은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그의 재산은 몇몇 소국의 국고보다 많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여봐라, 악공들은 준비되었느냐? 민대감이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모습은 임금보다도 사치스러웠다. 네, 대감마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손님들도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집사가 공손히 대답했다. 민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번 잔치를 통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의 창고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굶주린 이웃을 도운 적이 없었다. 대감님, 영의정 대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알렸다. 잠시 후 마당은 한양의 고관대작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값비싼 장신구를 달고 있었다. 악공들이 연주를 시작했고 기생들이 아름다운 춤을 선보였다. 자, 내 오늘 잔치에 온 것을 환영하오. 내 나이 예순을 맞이하여 그간의 복을 나누고자 하오. 민대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만함이 묻어났다. 내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늘이 그 덕을 알아주어 이토록 부유하게 해주셨소.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시오. 하인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각종 산해진미가 쉴 새 없이 나왔다.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과일부터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버섯, 남해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까지. 술은 사만시대부터 내려온다는 오래된 항아리에서 꺼낸 것이라 했다. 민대감 참으로 대단하오. 이런 잔치는 임금님의 잔치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요. 영의정이 감탄했다. 과찬이십니다. 작은 정성일 뿐이오. 민대감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잔치가 절정에 이를 무렵 한 노인이 민대감에게 다가왔다. 그는 동네에서 현자로 알려진 이씨 노인이었다. 대감님, 잔치가 참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군요. 그렇소, 이 노인장. 내 평생 쌓은 복을 나누는 자리니 당연히 그래야지. 민대감이 으스대며 말했다. 이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대감님, 옛말에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대감님의 창고에는 쌀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지요. 올해 흉년으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요? 민대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노인장, 그것은 내 재산이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오. 그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지 내 책임이 아니오. 이 노인은 슬픈 눈으로 민대감을 바라보았다. 재물은 물과 같아 순환해야 하는 법입니다. 움켜쥐면 곧 썩고 맙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 잔치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민대감은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다. 잔치는 계속되었다. 취한 양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대문 밖에서 굶주린 눈으로 잔치를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민대감은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 힘이요, 내 영광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리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잔치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누더기 거지와 그를 쫓아내려는 하인들, 이를 만류하는 대감의 모습. 잔치가 한창일 때였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과 술에 취해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대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하인들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안 된다니까. 이런 데는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어서 나가. 하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 이 대감님을 뵙고 싶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소란의 민대감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누구길래 내 잔치를 방해하는 것이냐? 집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귓속말로 말했다. 대감마님, 거지 한 명이 대감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쫓아내려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려 합니다. 뭐? 거지라고? 어떻게 감히? 민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하지만 순간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무슨 거지가 감히 자신을 만나러 왔을까? 데려와 보아라.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향했다. 하인들에게 둘러싸인 한 노인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맑고 강인했다. 그는 마치 누더기 속의 숨은 용과도 같았다. 감히 내 잔치에 찾아와 무슨 용건이냐? 민대감이 거만하게 물었다. 거지 노인은 천천히 민대감 앞으로 걸어왔다. 하인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대감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서게 했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생복 대감, 나를 알아보겠소? 거지 노인이 민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대감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어찌 당신을 알겠소? 나는 양반이고 당신은 거지인데. 그렇소. 지금의 당신은 양반이고 나는 거지요. 하지만 전생에는 달랐소. 거지 노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권위가 있었다. 전생이라고? 민대감은 비웃었다. 미친 소리 말고 어서 물러가시오. 내 하인들이 쌀을 조금 줄 테니. 내가 여기 온 것은 쌀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오. 거지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50년 전 당신은 나를 알았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전생이 나의 전생을 알았소.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 민대감도 내심 불안해졌다. 헛소리 말고 어서 가시오.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민대감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대감께서는 지금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오? 거지 노인이 물었다. 민대감은 화를 내려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주변의 손님들도 이 이상한 대화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내 재산은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오. 그렇소. 이 생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오. 하지만 전생에서 당신은 거지였고 나는 대감이었소. 거지 노인이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민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의 말을 믿으라고? 증거가 있어? 민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거지 노인은 자신의 누더기 속에서 조그만 옥패를 꺼냈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당신의 할아버지가 선조 임금께 하사받은 것이라 했지요. 민대감은 충격에 빠졌다. 그 옥패는 분명 그의 가문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도둑 맞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을 어떻게? 훔친 것이 아니오. 내가 전생에 당신에게 주었던 것이오. 거지 노인이 차분히 말했다. 50년 전 나는 이 마을의 대감이었고 당신은 내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소. 그때 내가 당신에게 베푼 선행과 당신이 나에게 보인 감사함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소. 잔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어.
지금 당신이 어떻게 그 재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에 당신 운명이 결정될 것이오. 거지 노인의 눈빛이 깊고 의미심장했다. 민대감은 처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재산, 그의 권력, 그의 모든 영광이 갑자기 허망하게 느껴졌다. 당신 정말 전생의 일을 기억하오. 거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기억하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50년 전 가뭄이 극심했던 그해 여름날의 이야기를. 거지가 들려주는 전생 이야기와 대감과의 인연,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바뀐 이유. 거지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50년 전 나는 이 마을의 최고 부자였소. 김대감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내 재산은 지금 당신의 것보다 더 많았소. 거지 노인의 눈빛이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그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소. 백성들은 굶주렸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소. 나는 내 창고를 열어 쌀을 나눠주었소. 흉년이니 세금도 받지 않았지요. 민대감은 그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거지가 되었다는 말인가? 아니요. 거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내 선행 때문에 거지가 된 것이 아니오. 당신이 내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았소. 당신은 그때 다리를 절며 걸어 다니는 거지였소. 민대감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에서 재워주었소. 당신의 다리도 치료해 주었지요.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 이 옥패를 주었소.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 부인은 그런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소. 내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내가 재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소. 결국 내 아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고 내 모든 재산을 차지했소. 손님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거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집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았소. 이전에 내가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소. 오직 몇몇 가난한 사람들만이 나를 도왔지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감이 되었다는 말이오? 민대감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거지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준 옥패를 소중히 간직했소. 그리고 나에게 받은 친절을 잊지 않았소. 당신은 다른 거지들에게도 그 친절을 베풀었지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평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소. 우리는 모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소. 나는 당신의 선행의 결과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행운을 잘 사용하지 못했소. 당신은 내 선행의 결과로 다시 태어났지만 이번에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오. 민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면 내 모든 부는 당신이 전생에 쌓은 공덕 때문이오. 다음 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오. 거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오? 민대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겸손해졌다.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시오. 당신의 심장이 답을 알고 있소. 거지 노인이 대답했다. 거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반성에 빠진 대감,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장면. 잔치는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술에 취했던 양반들은 모두 깨어있는 듯했고 화려한 음식들은 갑자기 허망하게 보였다. 민대감은 자신의 호화로운 옷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민대감이 입을 열었다. 내가 전생에 당신에게 받은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이오? 거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리고 나는 내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업보로 거지가 되었소. 민대감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가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았는지. 땅을 빼앗긴 농부들,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빚쟁이들, 그의 창고 앞에서 구걸하다 쫓겨난 굶주린 아이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민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지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소.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소. 민대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손님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여기서 끝내겠소.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왔소. 이제부터 달라지겠소.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대감은 자신의 집사에게 명령했다. 창고를 열어라. 모든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빈문서를 가져오너라. 집사는 망설였지만 민대감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다. 대감, 정신이 나갔소? 한 양반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오히려 정신이 들었소. 민대감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오? 내가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이오. 그런데 그동안 나 혼자 움켜쥐고 있었소. 이제 깨달았소. 재물은 물과 같아 흘러야 한다는 것을. 거지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대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야기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오. 내가 전생에 당신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차례요. 민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나를 깨우쳐 주어서. 집사가 빈문서들을 들고 돌아왔다. 민대감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화로에 던져 넣었다. 문서들이 불에 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 이제부터 이 마을에는 내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민대감이 외쳤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외심을 담은 눈으로 민대감을 바라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담장 너머로부터 들려왔다. 민대감은 거지 노인을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내 이전 생의 은인이시군요. 이제 내 집에서 편히 쉬시지요.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겠소. 대감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심하는 장면, 거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 이튿날 민대감의 저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잔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민대감은 창고를 열어 쌀과 옷, 돈을 나눠주고 있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오. 이제야 내 눈이 열렸소. 민대감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지 노인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더기를 입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다.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민대감이 거지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충분함과 부족함의 경계는 당신의 마음이 정하는 것이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는 것이오. 민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땅을 소작농들에게 나눠주고 학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훌륭한 생각이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시오. 선행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해야 하는 것이오. 마침 그때 영의정이 찾아왔다. 그는 어제의 잔치에 참석했던 손님 중 하나였다. 민대감, 어제 일을 임금께서 들으셨소. 전하께서 민대감의 선행을 크게 기뻐하시며 이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민대감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예전에 그였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영예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다. 고맙소만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 그저 더 많은 양반들이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영의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알겠소. 전하께 그대로 전하겠소.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거지 노인을 초대했다. 그곳에는 옥패가 놓여 있었다. 이 옥패는 전생에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것이라 하셨지요. 이제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민대감이 공손히 옥패를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의 것이오. 다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기억하시오. 우리의 인연과 운명의 수레바퀴를. 민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자신의 마음속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오. 1년 후
변화된 대감의 모습과 거지의 정체,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암시. 1년 후 민대감의 저택은 더 이상 호화로운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학당이 되어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민대감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고 남은 것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 그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함께 생각해보자. 답은 내 안에 있단다. 민대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때 학당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거지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잘 지내셨소, 민대감?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대감은 반가움에 얼굴이 밝아졌다. 스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소. 세상에는 아직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소. 노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학당 뒤편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꽃이 피어 있었다. 당신의 변화가 놀랍소. 이제 정말 부자가 되었소. 노인이 말했다. 민대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부자라뇨? 전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소. 노인이 미소 지었다. 민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정말 전생의 일을 기억하시는 건가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니겠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연못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생과 현생이 만난 것 같았다.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대감이 물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행동에 달려 있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오. 노인이 말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볼 시간이오. 또 오래 떠나실 건가요? 민대감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오. 어쩌면 다음 생에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학당을 나섰다. 민대감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노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민대감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옥패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다. 그는 학당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대감댁 잔치에 나타난 거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야담 속에 담긴 깊은 교훈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 즉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이 오래된 지혜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민대감처럼 깨달음을 얻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하기 전에 민대감처럼 부와 권력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야담집에 기록된 저승사자와의 흥미로운 대화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알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